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들여다볼 자료는요. 루돌프 슈타이너가 1924년에 베른에서 했던 강연 기록입니다. 네, 그의 독특한 사상이죠. 인지학. 그걸 바탕으로 한 교육과 아동 발달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어요. 이 강연들 속에서 뭐랄까 오늘날 우리 생각과는 아주 다르거나 심지어 좀 놀랍게 들릴 수도 있는 그런 핵심 생각들을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죠.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슈타이너 이야기 중에 정말 인상 깊었던 것 하나가 특히 7살 이전, 그러니까 이가 나기 전 아이는 온 몸이 그냥 하나의 거대한 감각기관 같다는 거예요. 아, 네, 맞아요. 눈으로 색을 보듯이 주변의 모든 것, 심지어 어른들의 감정 상태나 뭐 그런 분위기까지 그대로 흡수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여기서 슈타이너가 강조하는 지점은 이 시기 아이의 어떤 영혼적인 경험이 곧바로 신체 발달, 예를 들면 성장이나 소화 같은 과정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입니다. 영혼적인 경험이 신체에 바로요? 네, 그의 강연에 따르면 가령 교사의 좀 불같은 기질, 담즙질이라고 하죠. 그게 아이가 한 40대, 50대가 됐을 때 순환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또 우울질은 혈액 관련 문제, 냉담함은 뇌 약화, 산만함은 활력 부족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갔어요. 와, 물론 이건 슈타이너의 인지학적인 관점에서의 주장이고 현대의학과는 좀 다른 접근이지만요. 그렇군요. 그래도 초기 환경의 중요성을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네요. 교사의 기질이 수십 년 후 건강에 영향을 준다니 좀 무서운데요? 네, 상당히 급진적인 생각이죠. 아이 발달 단계에 대한 또 다른 흥미로운 주장? 또 있죠. 그 7살 무렵의 변화요. 아, 네. 아이가 7살쯤 영구치를 갖게 될 때 단순히 이만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첫 번째 신체 전체가 점차 새로운 몸으로 대체된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을 합니다. 몸 전체가요? 그건 거의 공상과학 소설 같은데요? 네, 좀 그렇게 들릴 수 있죠. 마치 기존 모델을 바탕으로 새로운 유기체가 만들어지듯이요. 이게 구체적으로 아이의 어떤 변화랑 연결되는 건가요? 이 시기는 기억 방식의 중요한 전환점과 맞물립니다. 7세 이전의 기억은 주로 반복적인 행동이나 습관에 가깝다고 봤어요. 아, 습관 같은 거. 네. 근데 이갈이 이후에는 비로소 내면화된 이미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상으로서의 기억 능력이 발달한다고 보는 거죠. 표상이요? 이미지를 떠올리는 뭐 그런 건가요? 그렇죠. 슈타이너는 이걸 에테르체라고 부르는 일종의 생명력이나 성장력을 관장하는 비물질적인 요소가 신체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하면서 가능해진다고 설명합니다. 에테르체. 좀 어렵네요. 네, 쉽게 말하면 이전보다 좀 더 내면적인 정신활동이 활발해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하, 아이의 내면 세계가 더 뚜렷해지는군요. 그럼 이런 발달 단계에 맞춰서 슈타이너는 어떤 교육 방식을 제안했나요? 추상적인 걸 좀 싫어했다고 들었는데요. 정확합니다. 그는 현대 교육이 너무 일찍 추상적인 개념을 가르친다고 비판했어요. 대신 구체적인 경험, 특히 예술적인 이미지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예술적인 이미지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글자 F를 가르칠 때 바로 그 기호 F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먼저 물고기, 독일어로는 fish죠. 그 물고기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의 형태나 느낌, 그리고 첫 소리에서 F를 자연스럽게 연결짓도록 하는 겁니다. 이 소리를 온몸으로 표현하는 그런 제스처 같은 이미지도 언급됐었죠. 그림이나 움직임에서 문자로 나아가는 거죠. 이미지를 통해 개념을 체화하게 하는 거군요. 그럼 수학 같은 것도 비슷한가요? 네, 비슷해요. 덧셈을 가르칠 때도 흔히 하듯이 부분들, 그러니까 숫자들을 모아서 전체, 합계를 만드는 방식 대신에요. 먼저 전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콩 10개를 딱 놓고 그걸 다양한 방식으로 나누어 보게 하는 거죠. 전체를 먼저 보고 나눈다. 네, 뭐 3개, 3개, 4개로 나누거나 아니면 2개, 2개, 3개, 3개로 나누는 식으로요. 구체적인 전체에서 부분을 탐색하게 하는 겁니다. 아, 그게 더 아이들한테는 직관적이겠네요. 그렇죠. 아이들은 추상적인 숫자보다 눈앞의 현실 전체에서 출발할 때 더 잘 이해한다고 본 거예요. 흥미롭네요.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그 예술적인 접근이나 치유와의 연결에 대한 이야기도 좀 궁금한데요. 아, 네. 슈타이너는 교육에서 조형 활동이나 음악 같은 예술적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아이의 감정이나 상상력과 관련된 비물질적인 측면, 그가 아스트랄체라고 부른 부분에 건강한 발달에 필수적이라고 봤어요. 아스트랄체. 용어들이 좀 독특하네요. 네, 인지학 용어들이 좀 그렇죠.
더 나아가서 교육과 치유는 본질적으로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고 주장합니다. 교육과 치유가요? 네, 아이를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교육이나 몸과 마음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치유나 결국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이리트미, 유리트미라는 독특한 움직인 예술이 교육뿐 아니라 치료에도 쓰이는 거고요. 그렇군요. 오늘 슈타이너의 교육론을 짧게나마 이렇게 살펴보니 아이를 단순히 지식만 채워 넣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이 긴밀하게 연결된 존재로 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성장을 아주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이 참 깊게 남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이 수십 년 뒤 그들의 삶 전반, 슈타이너의 관점에서는 건강까지도 포함해서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네, 정말 그러네요. 과연 아이의 전체를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오늘 여러분께 남겨봅니다.